안녕하세요. 이번에 유튜브에 미드나잇 아트 채널을 개설하게 된 대표 박성우입니다. 처음으로 이 제작하게 된 이 배경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용민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용민 건축가님 한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드나잇 아키텍처의 건축가 이용민입니다. 저는 스튜디오 JM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천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 소개도 간단하게 조금 더 하면 저는 이제 미드나잇 포토그래피 대표 박성욱이고요. 현재 사실 사진작가로 션팍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이기도 합니다. 워낙 제가 찍는 순수예술 사진에 건축을 주제로 하는 사진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유튜브 채널도 건축에 관련된 어떤 채널을 한번 소개하고자 이번에 이용민 건축가님을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첫 번째 에피소드 뭐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입니다. 네. 건축이라 하면 사실 다양한 건축이 있고 어떻게 보면 미적인 건축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건축의 어떤 예술성, 건축도 어떻게 보면 예술로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대 사회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건축 어떤 거죠? 바로 아파트죠. 네, 아파트죠. 이 아파트를 우리가 한번 좀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아파트에 대한 장점과 단점, 뭐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돈 얘기가 또 빠질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이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스토리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파트는 무엇인지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를 한번 같이 둘러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준비되어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 영상을 제가 촬영을 했는데요. 아파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5개 층 이상으로 주택의 비율이 구성돼 있으면 그런 건물은 아파트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5개 층 이상이잖아요, 다 주택이. 그래서 이런 건 다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사는 동네 쪽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근린 공원도 있고 그리고 전형적인 재개발 단지의 아파트의 풍경인데요. 요 신축 아파트가 보이시죠? 그래서 요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층수가 굉장히 높고 주택가와 그 신축 아파트 사이에 그렇게 건설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구축 아파트랑은 약간 좀 이미지도 틀리고 그리고 층수라든지 밀도 면에서 훨씬 높은 게 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개 층 이상은 공동주택, 어떻게 보면 아파트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4개 층 이하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개 층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 또는 연립주택 또는 이렇게 상가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인데 아파트 공간의 특징이라는 게 있을 텐데 네, 이 특징에 대해서도 뭐 영상을 직접 본인의 네. 집을 찍어 오신 것도 네, 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살짝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 모습인데 전체를 다 보여드리기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힘들지만 거실이랑 방 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부분은 거실 부분이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집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준공이 돼서 신축 아파트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이 이렇게 돼 있고 거실 부분에 이제 발코니가 이제 나눠져 있지 않고 확장이 돼서 거실과 방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개방감이 있고 실제 분양 면적보다 거주하는 체감 면적이 훨씬 더 커서 굉장히 그런 면적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창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개방적으로 되어 있고 약간 건축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층고가 2.7m 그리고 천장고가 2.4m 정도로 거의 통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층간소음과 연관이 되는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같은 경우는 12cm에서 15c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층간소음 이슈 때문에 18cm로 바닥 슬래브를 두껍게 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제 시공비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간 현대식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예전에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실을 중심으로 주방과 방이 이렇게 에워싸져 있는 형상인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실과 방이 일렬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4베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이렇게 좋다는 건 아니고요. 약간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옥의 평면을 내서 모티브를 따왔다면 요즘은 저희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간 현대식이나 서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파트 공간의 특징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아파트 하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주차장이 지하에 있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솔직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위에 1층에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없이 다 공원으로 되어 있다 그쵸. 보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보행 중에 뭐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접촉으로 어떻게 보면 다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는 그쵸. 그리고 보행자가 굉장히 편하게 네. 이제 아파트 1층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어떻게 보면 좋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또 동간거리는 요즘 또 뭐 약간 법적으로 또 더 네. 넓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동간 배치 간격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 뛰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파트가 이렇게 그 미국이나 뭐 유럽처럼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한국에서는 쉽지가 않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프라이버시 때문에 거리를 띄어서 배치된다는 점,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좀 다르죠, 그래도. 그렇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동으로 건축이 되기 때문에 대로변에 한 동으로 건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동간 간격은 상관없고 음. 북측에 있는 일조권만 잘 피하면은 건축 밀도를 맞추는 데는 면적이나 밀도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대도시에서 뭐 아파트의 장단점, 뭐 어떻게 보면 뭐 도시로 몰려오는 인구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설계 시공 기간이 짧다는 거, 뭐 부동산 투자에서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황금성이 좋다는 거, 뭐 네. 이거 말고도 어떻게 보면 건축가님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을 텐데 그쵸. 좀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시로 빠르게 도시로 몰려든 인구를 빠르게 수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건축 설계라든지 시공이 굉장히 단순하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시공 기간도 짧고 빨리 짓고 빨리 도시 인구를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는 아파트 청약 등을 활용해서 단기간에 완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도 좋죠. 그리고 유닛별로 소유권이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화하기도 편하고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산 관리에도 좋죠. 그리고 뭐 경제가 이렇게 급속도로 침체되지가 않는 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우상향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 관리에도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작가님도 뭐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네, 아파트가 뭐 어떻게 좋다고 보면 뭐 판단했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네.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저처럼 뭐 사진을 공부하는 사람일지라도 안전 자산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관례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고 뭐 그쵸.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주차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편의 시설들이 더 많이 주변에 생기다 보니까 그쵸. 아파트는 아무래도 편의점 아니면 뭐 슈퍼마켓 여러 가지 마트라든지 그런 생필품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상권이 생긴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사실은 입주민들끼리의 격한 싸움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층층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렇죠. 층간소음 문제인데 이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층간소음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특히 아파트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그런 이슈도 되고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극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층고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층고가 2.7m인데 층고를 좀 더 높이거나 아니면은 그 바닥 밑에 흡음재를 깔거나 아니면은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를 두껍게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층간소음의 문제를 지금보다는 더 기술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또 단점으로는 또 이제 도시의 미관이 너무 획일화돼 있다. 네. 물론 요즘 고급 아파트로 약간 다양성을 하지만 여전히 스카이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단조로운 부분이 있죠. 뭐 이런 부분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도시적인 일단 관점에서 본 건데 그 건축가적인 입장에서 도시를 바라봤을 때 다양성이 이렇게 많은 그런 뉴욕 같은 스카이라인을 누구나 꿈꾸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소의 특징보다는 아파트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획일화가 된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뉴욕 같은 스카이라인을 우리는 왜 가지지 못하는가 그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뉴욕 같은 경우는 개별 건물 또는 뭐 한두 동 정도만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사 사무소 한 개 또는 두 개가 그 아파트 단지 수천 세대를 다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관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뭐 건축 관련된 책도 뉴욕 뭐 네. 쓰셨죠? 네, 뉴욕 기억의 도시라고 작년 8월에 나왔습니다. 아, 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래 아파트가 나아가야 되는 네. 방향. 어떻게 보면 건축가님 나름대로의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아파트가 한국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주거 형식인 만큼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가 계속 지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고 싶은데요. 먼저 용적률 제한을 좀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이 완화가 돼서 용적률이 상향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사업성 측면에서 그 개발하는 분들께서는 유리해집니다. 그럼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이 많아지게 되고 그 자본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층간소음 쪽에 좀 더 자본을 투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조경시설 또는 아파트 내부에 있는 그 공간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층고 같은 경우도 좀 더 높이고 그럼 이제 거실 같은 부분은 좀 더 개방적인 그런 창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보통 아파트 단지 수천 세대를 한 개 또는 두 개의 건축사 사무소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건축사 사무소를 좀 더 늘려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또는 예술성을 높여서 다양성을 좀 확보하고 뉴욕의 그런 스카이라인처럼 우리 한국에 있는 아파트들도 되게 다양한 그런 아파트 어떤 아파트는 돌출형 발코니가 있을 수도 있고 전체가 다 통유리로 된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다 복층형 아파트로 구성된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디자인에 대한 다양성 예술성을 좀 더 가미를 시킨다면 한국의 아파트들도 충분히 유럽이나 미국 못지않은 그런 좋은 건축으로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게끔 뭐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건설 관련된 분들이나 많은 상의와 토론을 통해서 하겠는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건축가님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아파트의 예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거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뉴욕에 있는 그 워터라인 스퀘어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 2,000세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총 3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동을 건축가 3명을 고용해서 각각 설계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리차드 마이어 건축가, 그리고 라파엘 비뇰리, 그리고 미국의 KPF라는 건축가 그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명이 각각 한 동씩을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각각 설계를 했기 때문에 주거 유닛의 타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주택 구매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요. 한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대단지 아파트라 하더라도 4개 또는 5개의 유닛의 타입 정도에서 구매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워터라인 스퀘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십 개의 아파트 유닛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유닛을 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은 거죠.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 가졌고요. 사실 아파트의 시초 뭐 프랑스 맞나요? 유럽이라고 봐야겠죠. 아, 네, 그런가요? 우리 다음번에는 네. 뭐 프렌치 토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네.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진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드나잇 아키텍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